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 대여금, 현금 같은 걸 빌려준 거를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자, 기간에 따라서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 만기가 1년 초과하면 장기 대여금으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기는 채권 채무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보통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 7월 1일 날 2023년 10월 31일 만기로 해서 대여를 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결산일 2022년 12월 31일이 되죠. 그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31일 이건 어떻게 돼요? 만기가 1년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그냥 장기 대여금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2번. 반면에 3년 후에 받기로 하고 대여했다. 이때는 그냥 장기 대여금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자, 단기 대여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단기 대여금 회수하니까 없어지겠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이고 이자가 발생하는데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나오겠고요. 보통예금에 입금하면 보통예금으로 받을 때는 단기 대여금과 이자 수익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단기 대여금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온 이걸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해요. 이때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반면에 매출 채권이 아니라 그 외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 자, 대손이 발생했어요. 자, 대손이 발생했어요. 자, 이때는 대손 상각비라고 하지 않고 기타 대손 상각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5번 외화로 된 단기 대여금이 있었는데 환율 변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달러당 1,000원 했던 상황에서 내가 대여를 해줬어요. 그런데 1달러당 1,200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겠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의 단기 대여금,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 자, 5번과 6번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5번은 기말 결산시고 6번은 회수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채권이나 채무가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자, 이거를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삐딱하네. 자, 우리가 외화 환산을 하는 경우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말, 기말에 자, 결산을 할 때 외화 환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갚아요. 상환을 할 때 외화 환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이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기말 결산 시 외화로 된 채권 채무를 회수하면서 손해를 봤다. 자, 이런 경우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반면에
자, 결산을 했는데 이익이 생겨요.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 반면에 자, 손실, 채권이나 채무를 회수 및 상환하면서 없어집니다. 자, 외환 차손.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외환 차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이거 좀 문제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것도 뒷장에다 적어 볼게요. 자, 현금 200만 원을 거래처에 대여해 주었다. 그러면 차변에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절반은 1년 후에 받고 나머지는 2년 후에 받을 예정이다. 그럼 1년 후에 받을 예정인 거는 단기 대여금. 자, 차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 2년 후에 받을 거는 장기 대여금이죠. 차변에 장기 대여금 100만 원. 총 200만 원인데 자, 여기에서 현금으로 빌려줬으니까 현금이 없어지겠네요. 배변에 현금 20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자, 2번.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이 만기가 되었는데 이거를 만기를 연장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단기 대여금이 장기 대여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고 장기 대여금이 증가합니다. 자, 장기 대여금 300만 원이 증가하고 배변에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이 감소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만기가 도래한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 없어지죠. 자,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이 없어지고 그 이자를 회수하여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보통예금 110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이 있네. 그러면 자, 단기 대여금 자, 300만 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20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없애줍니다. 그런데 100만 원만큼 또 뭔가를 더 써줘야 되잖아요. 매출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저는 의자는 뺄게요. 기타 대손상각비. 자, 나머지 100만 원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100만 원이었는데, 1달러당 1,050원이 되네요. 자, 단기 대여금이 1,1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1,0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50만 원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 50만 원. 자, 이렇게 외화 환산을 하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 제가 아까 전에 표를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자, 기말 결산 시, 이번엔 자산이 감소했네요. 손실을 봅니다. 외화 환산 손실로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자, 외화환산 손실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떤 분들은 막 이거 1,050만 원을 쓰려고 시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거 손실 발생한 금액만큼만, 그러니까 금액 변동분만 적어주는 겁니다. 자, 6번 단기 대여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단기 대여금을 받는데 얼마만 받아요? 자, 1달러당 1,050원으로 바뀌어서 1,05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이자를 받죠. 이 부분은 좀 먼저 외화로 먼저 좀 적어 볼게요. 자, 단기 대여금 10,000달러가 자, 단기 대여금 10,000달러가 만기가 되어서 이제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 1,000달러가 발생하죠. 이자 수익 1,000달러.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를 받아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11,000달러를 받겠습니다. 그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적어줄 건데, 자, 먼저 단기 대여금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1,100만 원이 있다. 자, 일단 장부상 단기 대여금이 1,100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1,000달러가 있는데, 자, 내가 받았을 때 환율이 1,050원이에요. 1,050원 곱하기 1,000달러를 해보면 105만 원입니다. 자, 보통 예금으로 11,000달러를 받죠. 보통 예금으로 11,000달러를 받는데 환율이 1,0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받을 때는 1,155만 원을 받겠네요. 자, 그럼 한번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해 볼게요. 대변합계 1,100만 원에서 더하기 105만 원을 하면 1,205만 원을 받아야 돼요. 1,20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155만 원밖에 못 받았죠. 자, 결과적으로 50만 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회수하면서 적게 받아서 손실을 본다. 그러면 외환 차손으로 적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외환 차손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만 대여금만 보시면 되겠죠. 1달러당 1,100원이었는데 10,000달러 곱하기 1,050원.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 제외하고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1,050만 원만 받으니까 50만 원 손실이네. 이런 식으로 자, 계산하는 문제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단기 대여금 살펴봤고, 자, 다음에는 자, 파트 12 다음에 13이어야 되죠.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